그래서 이거 해결해주면 성장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키가 그럼 확 클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알자 멤버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문제 세 번째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골이와 수면에 대한 것인데요. 꽤 흔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코를 곤다는 것은 깊게 잔다는 뜻일까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코를 고나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코를 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면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코골이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를 곤다는 것은 코로 숨 쉬면서 들어온 공기가 기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뭔가 저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소용돌이 치면서 내는 소리가 코골이인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코골이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하면 목젖 있는데 그 근육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숨이 들어가는 걸 좀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코를 골지 않는 사람도 피곤하면 약간 코를 골기는 하겠죠. 그러나 늘 코를 곤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아닌 거겠죠. 그럼 저항이 있다는 거는 숨을 쉬면서 들어오는 산소가 호흡까지 완전히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숨이 통과하는 통로가 조금 좁아지면 숨소리가 거칠게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좁아지면, 그래서 저항이 조금 더 커지면 코골이가 생기고, 더 많이 좁아지면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이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산소 공급이 덜 되면 아이의 경우에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인의 경우에는 심혈관계에 문제를 미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수면 무호흡이 있다거나 코골이가 있다고 하면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산소를 제대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 숨 쉬느라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숨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까를 찾느라고 밤새 엄청 몸을 많이 움직이기도 해요.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빗대는 말로 누가 밤새 꼬집으면서 잠을 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주면 성장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키가 그럼 확 클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코골이가 코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어딘가가 막히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경우가 코 뒤에 있는 편도선, 아데노이드, 소위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코 뒤에 있는 편도선, 그게 커지면은 그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데노이드와 편도선은 자라면서 한 6살 정도까지는 점점 커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좀 컸던 애들이라면은 서너 살이 넘어지면은 되게 크게 되는 것이고요. 6살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네. 저희 아이도 한번 가긴 했는데 되게 쉽게 촬영을 하더라고요. 엑스레이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데노이드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많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자라면서 사이즈가 좀 줄어드니까 기다려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라고 한다면 성장에 지장이 되는 것이고 깊이 잠을 못 자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학습에도 지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한다는 말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이들을 수술한다는 건 좀 무섭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근데 만약에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의료가 발달한 경우에서는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데노이드 피드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거의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쉽게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데노이드 비대와 전신 마취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교통사고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해요. 성장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필요하다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좀 더 커서 수술해도 될까요? 보통은 수술 시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이 4세는 넘으라고 25kg 체중 기준도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심하면 더 어렸을 때도 해야 되겠죠. 근데 시기를 좀 넘기잖아요. 그러면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얼굴은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정은 얼굴 근육이 그렇게 발달한다는 뜻이겠잖아요. 네. 한번 그렇게 발달하면 수술 후에도 이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첫인상 되게. 아이들의 얼굴 모양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인지까지 영향을 주니까 저녁에 아이가 컥컥 대고 네. 숨을 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땀이 흠뻑 젖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성장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면 문제로 그냥 다 밀어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코골이, 정말. 네. 수면 무호흡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코골이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분들은 알잠 앱에서 알잠 닥터를 찾아서 확인을 하시면 매우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꿀잠은 알잠!